프리미어 강의, 프리미어 2020 버전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강의를 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프리미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부터 시작이 되죠. 이 강의는 여러분들 이제 프리미어를 처음 배우는, 영상 편집을 처음 입문하는 관점에서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영상에 대한 기초가 적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은 프리미어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은 여기 뉴 프로젝트, 오픈은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여는 거고요.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저장을 할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이 있는데 로케이션의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할 폴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진, 음악, 이런 뭐 이미지 등을 이제 영상에 작업하기 위한 어떤 파일들을 하나의 어떤 뭐 하드디스크나 뭐 외장하드 이런 폴더에다 저장을 해놓고서 그 안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소스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프리미어가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작업할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요 위에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다가 뭐 지금 클래스 1번이라고 제가 그냥 써볼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다른 거는 일단 뭐 기본 상태로 그대로 놓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들이 열리게 되겠고요. 자, 뭐 창에 대한 배치는 여러 가지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으니까 조금 밝게, 여기 프리퍼런시스에 가시면은, 여기 어피어랜스라고 있어요. 이 어피어랜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이트니스를 올려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이제 밝아지는데, 예전 프리미어 버전만큼 그렇게 많이 밝아지진 않고, 이 정도 뭐 중간 정도의 그레이 정도까지만 밝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 있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절을 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디폴트로 놓으시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고요. 예, 이런 식으로 포커스라든가 뭐 인터랙티브 컨트롤, 예, 이런 뭐 색상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은 약간 이제 어둡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어둡게 하고, 위에 거는 기본 상태로, 하이라이트 컬러는 기본 상태로 놓고 가볼게요. 일단 다른 뭐 제너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해상도는 글자가 크게 볼 수 있게 해상도를 좀 낮춰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는, 이게 이제 1920 사이즈의 해상도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녹화를 하면은 이게 글자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작은 화면에서는 강의를 보실 때 그 메뉴를 잘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깨알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도록 해상도를 좀 낮춰서 글자를 좀 크게 일부러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강좌를 틀어 놓으시고 뭐 노트북이나 PC로는 강의를 따라 하시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게 여러분의 편의에 맞춰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 뭐 창만 시작이 됐고 아무것도 지금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상태죠. 네. 자, 일단 프로젝트 패널은 여러 파일들을 이제 불러오는 곳이고요. 임포트 스타트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뭐 준비된 뭐 동영상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뭐 쉬프트 클릭해서 영상을 선택해 가지고 열기 하면은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시 이걸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파일에서 임포트 단축키는 여기 컨트롤 I라고 돼 있죠. 임포트 하시면은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소스를 또 찾아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를 또 골라서 일단 열기로 불러와 볼게요. 이건 이제 월미도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자, 이러면 이제 그 불러온 동영상에 대한 어떤 규격이 여기 지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아쿠아리움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면은 720/480 1.212 이렇게 해서 뭐 픽셀 비율까지 쭉 나타나 있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시퀀스 설정을 할 때 또 다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29.97 프레임 그 다음에 그런 오디오에 대한 또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월미도 찍은 영상은 선택하면 1280에 720 이제 가로 세로의 픽셀 개수죠. 그 다음에 프레임 뭐 사운드 오디오에 대한 설정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새롭게 시퀀스를 여시려면은 여기 뉴로 가셔가지고 뉴 시퀀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프리미어는 작업 도큐멘트를 시퀀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에펙은 컴포지션이라고 부르고요. 포토샵은 뭐 그냥 도큐멘트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퀀스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 도큐멘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단축키는 뭐 공통적으로 컨트롤 N으로 되겠고요. 이걸 열면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를 처음 영상 편집을 처음 하는 분들은 대체 이게 여기서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참 난감하죠. 자, 일단은 여기서 DV NTSC라고 돼 있는 거를 열어보시면은 영상에 대한 기본 포맷을 요걸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NTSC 스탠다드 48kHz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위에 For Editing with i1394 i1394는 예전에 이제 캠코더랑 그 테이프 캠코더 있죠. 디지털 테이프. 우리가 이제 8mm, 6mm 디지털 테이프 캠코더가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영상 촬영을 가지기 이전에 그런 이제 디지털 테이프로 된 캠코더와 PC를 연결하는 그런 단자, 뭐 케이블, 요거를 i1394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편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면은 에디팅 모드, DV, NTSC, 디지털 비디오, NTSC 방식이고요. 이러면 또 DV는 뭐 디지털 비디오인데 NTSC가 또 뭐야? 뭐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낯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가로가 720픽셀, H는 호리존탈, 가로를 얘기하고요. 480V는 버티칼 그래서 세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로 세로 720/480 픽셀을 나타내고 0.9091이라고 되어 있는데 0.9091은
우리가 가로, 세로가 일정한 그런 비율이 아니라, 세로의 높이를 1로 했을 때, 가로의 폭이 약 10% 적은, 픽셀이다. 그래서, 약간 날씬한, 예, A4 용지를 세워놨을 때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의 폭이 좀 좁은 픽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몇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래서 29.97인데, 이거는 뭐 1초를 29.97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대략 이제 계산은 30프레임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시간 단위의 프레임 전체를 봤을 때 1초당 평균 프레임이 29.97로 계산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는, 예, 그거는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요런 이제, 예, 대략적인 어떤 일반적인 지금 스펙, 영상에 대한 스펙을 표현을 해주고, 여기 32랑 48이 있는데 요거는 오디오의 음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32, 초당 이제 32,000개의 데이터로 된 오디오보다는 48,000개로 된, 데이터로 된 오디오가 훨씬 더 음질이 좋겠죠. 그래서 요 샘플스 퍼 세컨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오디오는 디지털 데이터예요. 그래서 1초에 몇 개의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하냐. 그래서 요즘 이제 판매되는 그런 디지털 캠코더나 카메라에서의 녹음이 됐을 때 오디오의 어떤 샘플은 48,000 kHz, 그러니까 48kHz, 헤르츠로 하면은 이제 48,000이죠. 그래서 48kHz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와이드 스크린은 우리가 가로로 좀 넓은 방식이에요. 이거는 16대 9인데 최초의 어떤 16대 9 디지털 비디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임 사이즈, 픽셀 개수는 아까 이 스탠다드랑 동일하지만, 스탠다드는 제 픽셀이 날씬하다 그랬죠. 근데 날씬한 형태가 아니라 와이드 스크린은 가로로 높이를 1이라고 했을 때 가로의 길이 폭이 1.212, 그래서 가로폭이 약 20% 넓은 그런 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와이드 스크린 방식은 16대 9의 어떤 전체적인 화면 크기를 나타내고, 요 스탠다드는 4대 3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나 모니터에서 재생을 했을 때 와이드 스크린 영상이 좀 더 가로로 넓게 크게 보이게 되죠. 어쨌든 요 NTSC 와이드 스크린, 요게 최초의 어떤 표준 규격, 영상 업계에서의 어떤 16대 9 표준 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의 어떤 UHD 방식까지 화면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져 왔을 때 결과적으로 16대 9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화면에 대한 가로 세로 비율은 이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와이드 스크린 48 kHz로 해서 제가 OK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열리게 되고 타임라인이 비로소 이제 활성화가 돼요. 저희 아쿠아리움 찍은 게 720480 1.2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영상을 그대로 이제 타임라인에 올릴 때는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주게 되겠고요. 아래쪽에 스크롤바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하시면은 쭉 커지게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넓혀보면은 영상이 여기서 미리 보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죠? 자,
어떤 스페이스로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돼요. 네. 약간 볼륨을 스페이스로 사운드가 이렇게 좀 들리게 되죠. 자, 뭐 이러한 상태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지금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쭉 넓혀보면은 아래쪽에 R, L 이렇게 R, 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래쪽 주파수가 라이트, 오른쪽 사운드고요. 상단이 L, 레프트. 요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랑 동일한 어떤 사운드 트랙 어떤 표현을 나타내게 되고요. 팩에서도 이제 하단이 라이트죠. 그래서 이렇게 넓히면은 주파수의 어떤 형태를 출력 파형이죠. 이게 출력 파형이 높을수록에 사운드가 큰 부분이고 가는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생을 하실 때 오른쪽에 출력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0데시벨에 가까울수록 사운드는 더 큰 사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20480 열어봤는데 또 다르게 여는 방법은 이거를 영상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죠. 이때 이 시퀀스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New Sequence from Clip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그대로 타임라인이 열리게 돼요. 근데 타임라인에 대한 이름이 지금 이 파일명으로 그대로 붙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은 이 아래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뭐 비디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자, 아까 거도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름을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비디오 0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각각의 탭을 선택하시면은 서로 또 다른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히 영상을 좀 올려봤는데 좀 더 볼까요? 규격에 대해서. 자, 요거는 지금 HD 1280에 720이죠. 예.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New Sequence from Clip 하게 되면은 요 규격에 그대로 맞춰서 열리게 되는데 다시 시퀀스를 새로 열어볼게요. 요 New Item 아래쪽에 New Item 누르시면은 요 시퀀스 선택하는 게 있죠. 지금 자동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퀀스를 선택하시면은 아까처럼 이러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 DV NTSC가 있고 DV8이 있죠. 8은 보시면은 720에 576 이렇게 해서 프레임 사이즈가 스탠다드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죠. 480이고 높이가 8은 576 그래서 픽셀이 조금 더 많은데 대신에 프레임 속도가 이 프레임 레이트가 25로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화질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대체 왜 NTSC는 뭐고 8은 뭐냐 이렇게 뭐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은 NTSC는 미국의 내셔널 텔레비전 시스템 커미티 미 연방방송위원회죠. 연방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프레임 방식이에요. 프레임 화면에 대한 어떤 주파수 방식이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어떤 칼라 TV 영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제정이 된, 80년대 제정이 된 방식인데, 요 29.97하고 그거에 이제 고화질로 갈 때는 59.94 프레임. 요거를 우리가 이제 NTSC 방식이라 그러고요.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1분이 될 때마다 2프레임씩 빠지는 방식이에요. 예. 근데 또 이게 10번째 10분이 될 때는 또 이게 누락이 안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한 방식인데 요거는 이따가 타임라인을 다음 강좌에서 타임라인 설명을 할 때 또 자세히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은 독일에서 제정한 페이스 얼터네이션 방식, 위상차 방식인데 25하고 50프레임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초의 화면을 25개로 하든지 50개로 하든지. 그래서 유럽 연합은 독일의 8방식을 표준으로 삼음에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러시아, 중국까지 8방식을 쓰게 되고요. 뭐 중국이 8방식을 쓰면은 당연히 어디도 따라가요. 예, 북한도 8방식을 따라가게 돼서 유럽부터 북한까지는 이 8방식의 어떤 디지털 칼라 텔레비전 그런 규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대륙과 이제 거기에 카메라를 팔아야 되는 일본, 그다음에 한국까지 그래서 이런 약간 그런 이제 국가들은 미국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NTSC 방식으로 80년대부터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NTSC 방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29.97이나 59.94로만 선택해서 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방송 제작이나 어떤 그런 뭐 영화 제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사용되는 그런 전문 DSLR이나 뭐 캠코더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전문 촬영 장비들은 요 두 가지 방식을 다 갖고 있어서 그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이 8방식이나 NTSC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니 카메라라든가 캐논 카메라, 뭐 캠코더 이런 것들 매뉴얼이라든가 설정을 잘 보시면은 프레임에 대한 기본 세팅이 있고요. 처음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캐논 같은 경우는 8방식으로 많이 설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우리가 8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세팅으로 돼서 많이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뭐 25프레임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팅을 여러분이 처음 촬영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겠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NTSC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 그런 설정들을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서 시퀀스로 와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DV, NTSC하고 8인데 이제 다른 굉장히 많죠, 뭐가 이런 것들은 전문 카메라나 캠코더에 있는 특정 형식들을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사용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세팅을 하려면은 여기 세팅 탭으로 가셔가지고 에디팅 모드가 있는데 쭉 올라가면 커스텀이 있어요. 커스텀을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영상은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에 뭐 도큐멘트 하는 것처럼 규격을 막 자유롭게 하지는 않죠.
최종적으로 출력할 규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 안에서 하게 되겠고요. 일단 이제 커스텀에서 여기 타임 베이스 요게 있죠. 자, 타임 베이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29.97, 30, 뭐 이렇게 쭉 있어요. 59.94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30.0인데 30프레임이라고 보면은 30프레임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다가 1280이라고 써주게 되고 하이트는 720이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비율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1.0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1.0. 자, 스퀘어 픽셀이에요. 1.0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그런 픽셀. 우리가 디지털 사진,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은 사진,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64배까지 확대해 보시면은 바둑판 형태로 픽셀이 나오죠. 그게 스퀘어 픽셀이에요. 가로 세로가 같은 거고, 픽셀 비율은 사실 뭐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NTSC에서의 0.9091 4대3 비율일 때 16대9일 때 1.212 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8방식이 이런 좀 복잡한 픽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방식이 있고 밑에 이제 아나모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영화 촬영, 시네마 촬영에서의 가로의 그 넓은 영상을 이제 축약해서 압축해서 촬영할 때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좀 특수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편집, 뭐 유튜브나 어떤 광고 제작에 쓰이는 것들은 이제 요 위에 있는 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필드가 있는데 프로그레시브하고 어퍼 로우가 있죠. 일단은 요거는 요 프레임 뒤에 P라고 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레시브 방식이고요. 프로그레시브 스캔. 그 다음에 요 프레임 뒤에 우리가 뭐 L이라든가 뭐 U, 로어, 어퍼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경우는 요 아래쪽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요 필드에 대한 것도 제가 부가 설명을 더 해야 되겠죠. 요거는 제가 추후에 요거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조만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차 주사 방식이다. 프로그레시브는 아래쪽은 교차 주사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는 48,000Hz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일단은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세이브 프리셋이 있어요. 세이브 프리셋 하시면은 이 설정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데 1280에 이건 가로니까 H, 그 다음에 720V 가로 열고 1.0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HD 규격이요. HD 비디오라고 이렇게 써주고 OK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 목록에 추가가 돼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스텀에 추가가 되겠고요. 자, 뭐 시퀀스 네임을 여기다 줄 수도 있는데 뭐 일단 그냥 OK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디오를 끌어서 똑 떨어뜨리게 되면은 정확하게 규격에 맞게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 제가 월미도 유람선을 촬영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시퀀스를 시작하는 데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뉴 시퀀스에서 타임라인을 시작하든지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시퀀스를 하든지 하실 수 있고 여기 정해진 규격에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팅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 형식에 맞게 직접 세팅을 해서 여실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시퀀스 시작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시퀀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 볼게요.